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임대차죠. 임대차는 뭐 시험에서 보통 두 문제, 뭐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근데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새로운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일단 내용을 보죠. 임대차 나오는데 의가 있습니다. 의.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낙성계약이에요. 차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되고요. 자, 법적 성질 나오는데 1번에 보면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필수 요소는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이에요. 차임이 필수 요소고 2번에 보시면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 쓰는 게 임대차고 물건이 아니라 뭐 권리를 빌려 쓰면 이건 민법에 규정이 없는 그냥 무명 계약이에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임대차는 채권행위죠.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3번에 보시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소유권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차임을 지급했는지 보증금을 지급했는지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입증 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죠. 왼쪽에 보면 보조단에 1번입니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 책임과 임료를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자, 존속기간 나오는데 뭐 약정한 경우인데 최장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최장 기간 제한 없고요. 그다음 639조는 법정갱신 나와요. 우리 법정갱신은 언제 공부한 거죠? 전세권 할 때. 전세권 중에서도 모든 전세권이 아니라 뭐만 든다고 했냐면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이 되죠. 그럼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간은 어떻게 됐죠?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각각 소멸 통고가 도달되면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6개월이죠. 기억나시죠? 그때 다 같이 본 거예요. 임대차 할 때도.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설정자가 별말 안 하면 전세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된다라고 법률이 정합니다. 그럼 갱신되는 모습은 종전의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다라고 하죠.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다고 했고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설정자가 통고했을 때 도달되고 6개월 전세권자가 통고했을 때도 역시 6개월. 이건 물권이니까 기간에 차등이 없다고 했죠. 근데 그때 이걸 같이 볼 때 빨간 글씨로 임대차를 같이 봤었어요. 얘가 만약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역시 정함이 없는 거야.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6개월이고 임차인이 통고하면 도달하고 1개월.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이 묵시의 갱신은 딱 두 번이에요. 전세권하고 임대차. 근데 또 어디 가면 나온다고 했어요? 주택이나 상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해 주었다. 그럼 주택을 임대차해 주었다면 이건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도요.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돼요. 갱신되는 건 역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이 되고요. 조심하실 점은 동일 기간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틀리고, 정함이 없는 건 민법이고, 주임법은 특별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주임법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상가는 최단 기간이 얼마였냐면 1년으로 본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 주임법하고 상임법도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근데 법을 개정해서 아예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주택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요 임대인은 법정갱신 됐을 때 해지 통지하면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임대인은 다시 주택이면 얼마를 보장해 주라고요? 2년, 상가는 1년을 보장해 줘야지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민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없어요. 민법에서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대등하게 6개월씩 갖는 거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야. 근데 일단 주임법에서는 최단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안 되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임대인은 이걸 또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3개월. 나중에 특별법 공부하면 또 별도로 볼 내용들이에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보는 거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별말 안 했고. 그럼 이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법정갱신 된 거야. 근데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나 급하게 좀 써야 되니까 좀 나가주라. 내가 뭐 이사비랑 뭐 다 챙겨줄게.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안 나가도 되죠. 왜냐하면 저는 얼마를 또 보장받는 거야. 2년을 보장받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임차인인 제가 법정갱신된 이후에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는 언제 빼줘야 한다고요?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그때는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효력 나오죠. 효력으로 나오는 건 이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인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임대인의 권리가 많이 나올까요? 임대인의 의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임대인의 의무가 많이 나오고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임차인의 권리. 대부분 시험은 임차인의 권리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보죠. 285쪽에 임대인의 권리인데, 기억해 보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되겠어요? 차임이죠. 차임 지급 청구권. 당연한 거고, 니은의 차임 증액 청구권.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 올려줘 라고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디귿에 임대차 끝나면 물건 돌려받아야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도해야죠. 인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자, 조문을 볼게요.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인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비용 중에서 뭘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필요비 청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공부할 때는 수선하거나 유지하는 걸 소유자가 해요, 전세권자가 하는 거야. 전세권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게 수선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비까지도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수선 유지를 다 임대인이 해주라는 건 아니고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소한 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임차인이 하는 거였죠. 임대인이 우리 집에 와서 형광등 갈아주고 이런 거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니까, 이게 사소한 건지 아닌 건지는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뭐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일단 우리가 수험상으로 공부할 때는 수선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지만 사소한 건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소하지 않은 것들은 다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죠. 근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임의 규정이면 사소하지 않은 나머지 수선 유지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특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대규모 수선이에요.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285쪽에 조문 박스 밑에 A가 있죠.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B번에 볼게요. 둘째 줄에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지지만 이것은 특약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면할 수 있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이며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임대인이 뭐 보디가드도 아니고 임차인의 도난 방지와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근데 특수한 임대차, 공중 접객업, 뭐 여관이나 호텔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 수익만 해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까지 부담해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는 그런 게 없지만 특수한 임대차, 숙박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다음 페이지에 방해 제거 의무,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누가 방해하면 제거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 상환 의무, 필요비와 유익비 줘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유상계약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어떤 책임 져야 한다고 했어요? 담보 책임 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가 나오는데, 뭐 제일 기본적인 건 임차권, 사용하는 권리죠. 그 다음에 조문을 한번 볼게요. 621조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대 약정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를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임대인 마음이죠. 안 해줘도 돼요. 그렇죠? 강제적인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해주면 2항에 보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 가능한 채권인데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만약에 등기 안 해주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22조. 이 조문은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조문인데 1항을 한번 볼게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 임차권자입니다. 토지 임차권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등기를 안 해주면 임차권은 현재 대항력이 없는 상태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토지에 새로운 물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 안 했으니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없으면 얘는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겁나서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특별히 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줘도 얘가 스스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발생시켜 주겠다는 거야. 이 건물 지금 누구 거죠? 건물은? 을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임차권 등기를 못했어도 뭐라도 등기하면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건물 등기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을 발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는데 건물이라도 등기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점은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건물 등기 시부터요? 그럼 만일에 얘가 건물 등기를 먼저 하고
토지의 소유자나 또는 물권자가 생겼다. 그러면 을은 건물 철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건물 등기했어도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바뀌고 건물 등기했대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고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토지 임차권의 별도 등기 없이 의 스스로 건물 등기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뭘 남겨주기 위해서요? 건물 철거 막아주려고. 그럼 만약에 건물 등기해서 얘가 대항력을 가진 상태라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오래되어서 후폐되면 얘 대항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게 2항이에요. 2항을 보면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1항 다시 한번 볼게요.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래는 뭘 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건 줄여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용 626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청구죠.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익비 나오면 항상 어떤 말이 따라 나온다고 했냐면 상환 기간 허여된다. 이 말이 따라 나온다고 했죠. 그럼 상환 기간이 허여되면 뭘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같이 나와요?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데 자, A번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느냐? 둘째 줄 마지막에 따옴표에 뭐라고 했어요? 필요비는 즉시요. 쓰면 바로 청구할 수 있고 B번에 유익비인데 유익비는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종료시에 종료시. 그리고 유익비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 임차한 목적물의 가치 증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의 영업을 위한 특수시설은 유익비에 해당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예요. 자, 그 다음에 C번에 행사기간은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에? 6개월. 1년으로 바꾸는 경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비용은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D에 보면 임의 규정. 비용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고? 필요비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행사기간 6개월, 그리고 강행 규정의 임의 규정이? 임의 규정. 그렇죠? 그럼 이 비용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비용,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가 전부예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행사기간 6개월, 그리고 임의 규정이고 비용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가 나오죠. 다 보신 겁니다. 이거 뭐 할 때 나왔죠? 부속물 매수는? 건물 빌려 쓰는 거 뭐 있었어요? 전세권. 전세권 할 때 부속물 매수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건물을 빌려 쓴다. 건물이나 공작물인데요. 건물이나 공작물을 빌려 쓰면 부속물 매수가 되고 멸청구가 되고 토지를 빌려 쓰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상물 매수죠. 지상물 매수.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냐면 지상권하고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이게 이제 법률이 명문으로 정하는 거고요. 부속물 매수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전세권하고 그리고 건물, 공작물 임대차.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법률에 규정은 없는데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뿐 아니라 어디에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 그럼 토지 전세권자는 뭘 주장해야 될까요? 토지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겠어요? 지상물 매수예요?
지상물 매수.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는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정해 준다고 했고, 그러면 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고 할 때 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비용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이건 뭐 할 때 봤냐면 우리 부합 공부할 때.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의뢰하는 사람이 임차권자, 건물 임차권자 또는 뭐 전세권자가 여기에 물건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물건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 빌려서 여기다가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독립성이 있죠.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누구 거야? 임차인 거야. 근데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없어서 건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내부 천정의 하판을 교체했다, 벽을 교체했다, 이렇게 되면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거야? 임대인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돼요. 그럼 이게 임차인 거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아저씨가 내 거 사세요 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부속물 매수예요. 근데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임대인 거니까 얘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비용의 문제가 돼요. 내가 돈 써서 가치 증가시켰으니까 비용 주세요라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아무거나 설치하고 다 사줘 이러면 임대인도 곤란하니까 막 사달라고 하면 안 되고 언제만 된다고 했냐면 이 소유자인 갑에 뭘 얻었을 때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했는데 독립성이 있어요. 근데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거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갖고 나가는 거죠. 자기 거니까. 근데 아예 독립성이 없으면 떼갖고 나간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비용 달라고 청구한다. 이렇게 간다고 했죠.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646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얻은 경우고요. 2항 보세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함과 같다. 두 번째는 매수한 경우. 두 가지 나왔어요. 동의를 얻었거나 두 번째 매수한 경우. 근데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건물 공작물 임대차였고요. 요거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A번 맨 밑에 나오죠.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강행 규정이고. 근데 나왔던 얘기 똑같아요.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는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을까요? 종료하고 해야 될까요? 종료 시 아니에요. 종료 시. 그래서 다음 페이지 B번에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판례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밑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토지 임대차가 나오죠. 토지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인데, 근데 지상물 매수는 바로 청구하면 안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뭘 먼저 청구해야 한다고 했냐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죠.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고 을이 토지의 임차인인데, 토지 임차인이 땅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거죠. 만료가 됐는데도 아직 지상물은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상물이 아직도 멀쩡하게 현존한다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땅 좀 더 쓰게 해줘 라고 일단 뭘 청구한다고 했냐면 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갑은 응해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끝났으면 나가세요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을이 갑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그 즉시 계약은 갱신되어진다라고 하면 틀려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거절당할 수 있죠. 그럼 거절당하면 이제 갱신 청구가 안 되니까 뭘 청구한다고 했냐면 지상물 매수, 건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연장 안 해줄 거면 이거 사가세요. 그러면 이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성질은 뭐라고 있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을이 건물 사달라고 청구하면 갑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그 즉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OX예요?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그 즉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이. 원래 매매 계약 성립하려면 당연히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갱신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 없고 그 즉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시가를 제공해주고 이 건물의 시가를 제공해주고 을은 갑에게 인도와 필요한 등기 서류 등을 교부하게 되는데 당연히 둘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행 관계다라는 게 판례고, 조심하실 점은 부속물 매수는 갱신 청구 없어요. 그냥 바로 부속물 매수인데 지상물 매수는 뭐부터 청구해야 되냐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이거 나한테 가치가 없어. 또는 야 이거 뭐 미등기 무허가잖아. 나 이거 못 사줘. 이런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는 거야.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 이론 강의 가면 여기 이제 판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일단 뼈대만 좀 봐두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을과 갑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물은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한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끝나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특약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가행 규정이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위 이제 은예적인 임대차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아주 싸게 해준 거야. 아주 싸게 해주고 대신 끝나면 철거하는 거야 라고 특약했다면 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특약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요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우리 이거 뭐 할 때 봤던 거예요? 토지 임대차 말고 땅 빌려 쓰는 게 뭐였죠? 지상권. 그죠? 조문 한번 보게요. 조문.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수목 기타 지상설이 현존하는 때는 283조 규정을 준용. 283조가 바로 뭐였냐면 지상권 할 때 공부했던 계약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바로 밑에 다시 한번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임차인의 의무인데 가장 대표적인 의무는 차임조야죠. 차임.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얼마가 안 내면 해지당하는 거냐면 2기예요. 2기. 근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연속된 2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적분이, 연체 차임이 누적된 부분이 2기에 달하면 해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차인이요, 10월, 11월, 12월인데 10월 달에는 차임을 안 냈고 11월 달에는 냈고 12월 달에 또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된 이기가 아니라 누적 분위기면. 예를 들어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월 100만 원이면 얼마 안 내면 해지 가능하다는 거야. 200만 원 안 내면 해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우리 임차인이 9월 달에 50만 원 덜 냈어요. 10월 달에도 50만 원 덜 내고 11월 달에도 50만 원 덜 내고 꾸준히 50만 원씩 안 줘요. 합치면 얼마야?
200이죠. 이렇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이기가 아니라 그 연체된 액수가 2기에 달하면 해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니은에 보면 임차물의 보관 의무인데 이건 당연히 보관 의무는 누구에게 있겠어요?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임차인이죠. 누가 사용하니까? 임차인이 쓰니까.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임차 목적물이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임차인의 잘못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 같은 거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야. 그럼 누가 입증할 거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관주 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잘못을 입증할 것이가 문제인데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야? 임차인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있으니까. 그 얘기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양도와 전대인데 629조를 볼게요.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권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근데 동의 없이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2항에 보시면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게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죠. 계약할 때 동의 없이 전대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럽시다라고 합의하면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원칙 나와 있는데 임의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2번에 예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건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면 첫째 줄에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부분, 핵심어는 소부분이죠. 소부분을 사용케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믿고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 거야. 배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설령 그렇게 했어도 이게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 못한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가구점 판례인데 남편이 임차권자로 아내와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남편이 임차권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자기 아내에게 양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내 허락도 없이 이러면서 해지 소송을 한 건데 우리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왼쪽 보조단에 보면 임차권자가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잘못 읽었어요?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 두 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얼만큼? 소부분, 그죠? 제 친구한테 방 한 칸 쓰게 하는데 임대인에게 동의까지 꼭 얻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배신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가구점 판례. 자, 을이 병한테 임차권을 양도 전대차 했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 동의를 얻지 않고 을이 병이랑 양도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일까요? 계약은 유효할까요? 동의 없이 양도 전차하면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과 병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 을은 나중에라도 갑의 동의를 얻어주면 되는 거고요. 못 얻어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을이 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효면 준 거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하고 다 끝나는 게 무효인 거고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남의 물건을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형 집을 팔아버렸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제가 제 형 집을 매매 계약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등기를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형한테 빌어서 넘겨주든 사서 넘겨주든 넘겨주면 완전한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등기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그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건 처분은 무권리자는 무효인데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행만 하면 되니까. 이행 못하면 그때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차 계약의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동의가 없어도 유효해요. 작년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동의 없이 양도 전대차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예요. 틀려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야. 다만 얘가 동의 안 해줬다면 얘는 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그러면 갑이 병한테 당신 뭐야? 나가. 이러면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그러니까 동의는 유효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냐면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 이 을에게 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야. 동의를 얻었으면 당연히 적법한 전차이니까 나가라고 할 리도 없고 나가라 한다라도 나 못 나가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을하고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아직 해지를 안 했어요. 해지를 안 했으면 을은 여전히 뭐겠어요? 여전히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병은 동의 없이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불법점유자예요. 그럼 이때 해지를 아직 안 했다면 갑은 병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요? 해지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해지되지 않았다면 을은 여전히 임차인이고요. 을은 갑에게 뭘 줄까요? 차임을 주겠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거함으로써 갑이 입는 피해액이 어느 정도냐면 차임 상당액이에요. 근데 얘가 차임을 지금 주고 있다면 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최소한 임대차가 해지가 돼야죠. 그럼 임대차가 해지되면 얘는 임차인 아니니까 차임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면 이 차임 상당의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도전대차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해지되기 전에는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별도의 손해가 없는 거야. 따라서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려면 이걸 소멸시켜서 차임을 못 받게 되면 그때 한다라는 거죠. 법률관계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봤고요. 그게 이제 동의에 관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11, 12월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11, 12월 달은 편안한 마음으로 뭐 간략간략하게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봤고요. 이제 1월 달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 한 거고 그 1월 달부터는 수업 시간이 2시까지죠? 네, 2시까지요. 점심시간 따로 없어요. 네, 따로 없고 2시 오전 수업은 2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별도 그 약간의 좀 보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은 보강 안 하는데 민법이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은 약간의 보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제 저를 되게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시작이다라고 마음 이제 다 잡으시고 뭐 또 미칠 것까지 그죠? 예. 연말이죠? 예.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